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남녀의 성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단히 복습해 봅시다. 인간의 여성은 태어날 때 평균 15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춘기가 되면 40만 개의 난자가 남게 되고 평생 약 400개가 실제로 배란에 참여하게 됩니다. 난자에게는 모두 23개의 염색체가 존재하며 이 중 하나는 성염색체 X입니다. 반면 인간 남성에 의해 평생 동안 만들어지는 정자는 두 가지 염색체 세트를 가지고 있죠. 난자처럼 성염색체 X를 가진 정자들과 더불어 성염색체 Y를 가진 정자들이 1대1의 비율로 생산됩니다. 수정의 과정에서 성염색체 X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성염색체 세트는 XX가 되고 여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반면 성염색체 Y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염색체 세트는 XY가 되고 남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결국 여성은 XX, 남성은 XY 세트를 가지고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에서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인간의 XX, XY 성결정 방식이 다른 생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생명은 7개의 왕국과 3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오늘 주제의 생물이 위치한 곳은 동물계 척삭동물문에 속합니다. 학명 코다타는 코드, 즉 끈에서 유래했고 이 끈은 곧 등줄기를 따라 존재하는 척삭을 말합니다. 주요 분류군을 모두 합하면 약 8만 1000종이 속해 있습니다. 척삭동물 무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기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수로 보면 조기어류가 약 34,000종으로 가장 다양하고 조류가 18,000종으로 역시 그 수가 많습니다. 인간이 포함된 포유류에는 6,500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파충류는 도마뱀, 뱀, 거북, 악어 등이 속한 분류군입니다. 학명 reptilia는 기어다닌다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충류의 한 격가지인 공룡은 지질시대에서 1억 6천만 년간 번성한 거대 분류군이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거북류에 속하는 푸른 바다 거북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안 보이고 지느러미 형태면 바다 거북인 겁니다. 푸른 바다 거북의 몸무게는 190kg에 달하고 수영 속도는 최고 시속 64km로 매우 빠릅니다. 성체가 되고 나면 풀만 먹고 사는 심각한 초식성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녹색입니다. 때문에 그린시 터틀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위도 30도 이내 따뜻한 바다에서 살며 열대, 아열대의 모래 해변에 산란합니다. 보이는 붉은색 점이 산란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산란지로는 대서양 한가운데 위치한 어센션 섬으로서 한 해 약 6천에서 25,000개의 둥지가 조성됩니다. 바다거북에는 푸른 바다거북을 포함하여 모두 7종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분류 기준상 대부분의 바다거북들이 취약 및 위급 등급의 범주에 속해 있어 전반적으로 멸종위기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른 바다거북들은 90년이 되는 평생 동안 식당과 산부인과를 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수심이 낮아서 해조류가 잘 자라고 호흡에도 편한 먹이 장소와 모래해변이 잘 발달한 지정된 산란 장소를 2, 3년에 한 번씩 오가는데 이 두 장소의 거리가 최대 4,500km 떨어져 있을 만큼 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와 유사하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쉬지 않고 달려도 사흘이 넘는 거리입니다. 먹이 장소를 떠나 산란 지역까지 가는 동안에는 내내 굶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렵사리 산란 장소에 도착한 바다거북은 야간을 틈타 알을 낳고 서둘러 바다로 돌아갑니다. 알은 구덩이 속에서 부화를 기다리겠지만 여우, 개, 갈매기, 독수리 등과 더불어 인간의 좋은 단백질원이 되기도 합니다. 산란 둥지는 이렇습니다. 모래에 4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약 100개의 알을 낳으며 모래로 덮어두면 모래벌에 내리쬐는 태양열이 알들을 부화시키게 됩니다. 부화에 적합한 온도는 대략 26도에서 33.5도 사이인데 당연하게도 모래벌의 위쪽은 더 뜨겁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따뜻한 상층부에서 부화한 새끼는 모두 암컷으로 태어나고 하층부에서 태어나는 새끼는 모두 수컷이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바다 거북이 가진 56개의 염색체를 다 뒤져봐도 성 염색체가 보이지 않는데 성이 결정되는 방식이 온도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섭씨 29.3도를 기준으로 더 따뜻한 온도에서는 암컷들이 태어나게 되고 29.3도 이하의 서늘한 온도에서는 수컷들만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60일간의 부화기간 중에 성별이 결정되는 특정한 기간이 있는데 이를 온도 감응기간이라 하여 이 시기에 결정된 성별은 이후 변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 기간 중에 온도가 높으면 암컷,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바다거북들만의 특별한 특성이 아닙니다. 온도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는 많은 종이 존재하며 주로 파충류에서 흔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죠.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에게 현기증을 불러올 수 있으니 더 편하게 보도록 합시다. 따뜻한 위층에서 암컷이 태어나고 아래층에서 수컷이 태어나는 방식은 푸른 바다거북, 장수거북을 포함한 7종의 바다거북과 흔히 애완용으로 키워지는 붉은기 거북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따뜻한 부화 온도에서는 수컷이, 서늘한 곳에서는 암컷이 태어나는 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는 것이 처음 알려지게 된 동화뱀 아가마, 뉴질랜드의 투아타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송사리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온도와 서늘한 온도에서는 암컷이 태어나는 반면 그 사이의 온화한 온도에서는 수컷들만 태어나는 생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악어, 레오파드 개코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표범 도마뱀 무치, 그리고 악어 거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현대에 들어 지구 환경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존재하죠. 온실효과에 의한 기후온난화가 그것입니다. 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기록한 차트입니다.
1979년 이후 서서히 올라가던 온도가 2023-24년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높은 온도가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수와 지표의 온도 변화는 바다거북이 산란 구덩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40cm 구덩이 깊이 전체가 암수를 가르는 23.9도를 넘어버리고 말아 수컷이 태어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새벽 바다로 달려가기 위해 뛰쳐나오는 아기 거북이들은 거의 암컷만 보이게 됩니다. 멀리 달아나는 수컷의 무한한 공포가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 푸른바다 거북이 유전적 조성과 개체수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계에 보고되고 있고 각종 매체에서도 종종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나마 푸른바다 거북이 처한 상황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크기가 크고 잘 알려진 생물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수컷을 부화시키기도 하고 해변에 차양막을 쳐서 햇볕과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태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거북류, 악어류, 존재가 알려지지도 않은 수많은 동화뱀류와 어류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한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붕괴죠. 그 토대 위에 가장 높이 서 있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합니다. 바다거북은 부화 온도에 따라 암컷과 수컷이 결정됩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수컷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이 있을 듯하여 말하자면 거북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인 등딱지의 골격 구조입니다. 잘 보시죠. 그렇습니다. 갈비의 신박한 특이 버전입니다.